자, 오늘이 19일 차인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모션 그래픽 기초 애니메이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줄여서 전달해 드릴 거예요. 나머지는 좀 응용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이제 수업 영상 참고하시면 될 듯하고, 그래서 딱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해 드릴게요. 자,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만들다 보면 딱 기본 기능만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만들다 보면 좀 더 영상을,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에 뭔가 움직이는 요소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만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야. 뭔가 내용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집중도를 위해서 뭔가 움직임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프리미어 프로에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션 그래픽 정의 먼저 내려드리면, 모션 그래픽,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글자, 제목 있죠. 제목이 지금은 그냥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커지게 할 수도 있고 날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면 일시정지 했을 때 뭔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그러한 텍스트도 딱 고정적으로 딱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날아오면서 차삭 그렇게 움직임을 만들어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특정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화살표가 그냥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진은 영상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게 하거나 작아지게 하거나 왼쪽이나 오른쪽, 위 또는 아래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모션 그래픽이라고 하고, 이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 이 모션 그래픽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즉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은 크게 고정 모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모션 그래픽은 단순히 특정 화면 위치의 크기, 위치만 바꿔서 표현하는 게 고정 모션 그래픽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애니메이션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잠깐 보기 전에 먼저 빈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 갈까요? 자, 이름 폴더 여시고 영상 작업 2025 폴더 여시고 새 폴더 만들기. 자, 이름 폴더 영상 작업 2025 폴더 안에 오늘 날짜의 모션 그래픽 폴더 만드시고 바로 프리미어 실행하셔서 빈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교재 111쪽 잠깐 보겠습니다. 111쪽. 자, 111쪽에 보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모션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과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 요소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이 이펙트 컨트롤 말 그대로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패널인데요.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패널. 자, 우리 잠깐 사용해봤죠. 색감 보정, 밝기 보정 할 때도 해봤고, 그리고 영상 뒤집는 거 또 설명드렸죠.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들어온 거 크롭 효과 적용해서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자른 것도 여기서 이용해 봤었습니다. 말 그대로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곳이에요.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반드시 효과를 제어할 대상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아래쪽 타임라인, 타임라인. 자, 이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영상 소스 클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 소리 또는 영상, 즉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모션 그래픽을 적용할 대상을 선택을 하시면,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해당 클립의 효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대상을, 내가 제어할 대상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에 한 개의 대상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두 개 이상 선택하면은 얘가
활성화가 안 될 거예요. 반드시 한 번에 한 개 잊지 마시고. 자, 여기 소스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우리 프리미어 첫 만남 작업 폴더에 영상 소스 하나 가지고 와 볼까요? 파일 임포트,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 파일 임포트. 그리고 영상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셔서 영상 작업이에요. 영상 작업. 작년 거예요. 작년 거. 자, 영상 작업 폴더 찾아 열고 들어가시면 첫 만남이죠. 첫 만남. 첫 만남 열고 들어가시면 파도 영상 있죠. 그거 불러오세요. 파도 영상. 요거 소스 샘플 영상. 요거 임포트 하세요. 임포트. 임포트 하신 분은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을 열어보세요. 자, 저도 임포트 할게요. 소스 샘플 영상 임포트. 자, 이렇게 영상 소스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리고 해당 영상을 선택을 하시면 왼쪽 위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 눌러서 제어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똑같을 거예요. 일부러 이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교재 참고하면서 설명 들어주세요. 영상 소스, 소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에 올리고 해당 영상을 선택하시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기본 제어할 수 있는 효과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디오 이펙트 효과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뭐 질문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 교육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에 비디오 이펙트만 이용할 거예요. 자, 비디오 이펙트 항목에 보시면 모션과 오페시티, 타임 리매핑. 여기서 타임 리매핑도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교재는 있어요. 저는 설명드리지 않아요. 위에 딱 두 개, 모션과 오페시티 이 두 가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눈에 잘 익혀 놓으세요. 모션과 오페시티 두 개만.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 화면 구성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 화면 구성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은 크게 두 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A 화면과 B 화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A 화면에는 제어할 효과와 효과 값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A 화면에는. B 화면에는 해당 효과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을 설정할 수 있는 타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B 화면은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 각 효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애니메이션 다 구현할 수가 있어서 해당 효과의 트랙 이렇게 트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화면과 B 화면 사이에 선이 있죠. 이 선을 클릭해서 좌우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 비율, A 화면과 B 화면 비율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5대5를 권장합니다. 5대5. 그래서 비율 5대5로 설정해봐요. 자, 이거 혹시 B 화면 안 나오시는 분은 제가 아마 그 장면 전환 효과 설명할 때 이걸 B 화면을 닫았을 거예요. B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은 이쪽 맨 위에 시퀀스 01 소스 샘플 영상 이름 보이는 이쪽 오른쪽 끝에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는 펼치기 버튼이 보일 거예요. 요거 누르세요. 요거는 B 화면을 열기 닫기 하는 버튼이에요. 제가 장면 전환 효과 적용할 때 닫으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닫혀 있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열 수 있고 다시 이 버튼 누르면 닫히고 요 닫는 이유는 제가 설명드릴 때 이쪽은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당장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닫아 놓으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은 사용해야 되니까 펼쳐 놔야 되겠죠. 펼쳐 놓으세요. 자, 이 A 화면과 B 화면은 한 절반 정도 반반씩 배치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선을 이동해서 반반씩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화면에 보시면 효과 각 앞에 요게 펼치기 버튼이에요. 펼치기 버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세계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도 그 약속을 알아야 되겠죠. 펼치기 닫기 버튼이에요. 자, 먼저 모션 항목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서 펼쳐봐요.
모션 앞에 있는 펼치기 버튼. 자, 여기 표시해 드리잖아요. 그죠? 표시해 주는 거 찾아서 똑같은 거 누르시면 돼요. 펼치기 버튼 클릭. 그러면 이 모션 항목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항목이 펼쳐집니다. 자, 모션, 움직임이죠.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포지션, 위치, 스케일, 크기, 로테이션, 회전 이렇게 세 가지 기본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항목 오른쪽에는 효과 값이 있죠. 해당하는 효과의 값을 변경함으로써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과 값을 설정할 때는 클릭해서 바로 입력하시고 빈칸 클릭 또는 키보드 엔터 누르면 적용되고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 중에 모션 효과 중에 교재 참고하면서 설명드렸어요. 112쪽에 자, 모션 항목에서 기본적으로 위치, 크기, 회전 이 세 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움직임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효과 이외에도 나중에 추가로 더 효과를 적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응용 기법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이 앵커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중심점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이 스케일과 로테이션, 스케일은 커지는 효과죠. 이렇게 커집니다. 커질 때 커지기 위한 기준점, 이미지의 정가운데예요. 영상의 화면의 정가운데, 정중앙이죠, 정중앙. 이게 앵커 포인트예요.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고요. 로테이션,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중심점을 바꿈으로 인해서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게 할 수도 있고 박스가 이렇게 돌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이따가 하면서 설명드리고 즉 스케일과 로테이션 두 효과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만들 때 중심점을 변경을 해서 좀 더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안티 플리커 필터는 위에 천장 형광등 잘 봐요. 천장의 형광등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1초에 60번 깜빡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카메라에는 잡혀요. 자, 카메라에는 셔터 속도라고 있어요. 자, 이 셔터 속도라는 이 셔터가 뭐냐면 렌즈가 있고 이미지 센서가 있어. 요 사이에 가리고 있는 막인데요, 막. 이 막을 열어주면 빛이 들어오고 닫으면 빛이 차단됩니다. 즉 열어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제어하는 셔터. 가게에서 셔터 내리고 닫죠, 그죠? 그 셔터예요. 자, 이 셔터를 올렸다가 내리는 열려있는 시간 있죠. 셔터를 올려서 열려있는 시간이 60분의 1초보다 빠르면 깜빡이면 보여요. 125분의 1초, 250분의 1초 그렇게 속도가 빠르면 카메라 잡힌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폰 배터리 다 돼가지고 즉 이 형광등이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데 카메라의 셔터 속도가 60분의 1초면은 깜빡이면 안 잡히지만 그보다 빠르면은 깜빡이는 켜졌다가 꺼졌을 때 꺼진 그 타이밍에 화면에 줄이 쫙 생겨버려. 그래서 이게 플리커 현상은 실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실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동영상 모드에서 위에 형광등 비춰봐요. 줄 생겨. 해봐요. 이거 알아야 돼. 동영상 모드로 해서 동영상 모드 천장 형광등을 비춰보면 줄이 생길 거예요. 줄이 어둡고 밝고 지금 여기는 지금 셔터 속도에 따라서 줄이 개수가 달라요. 지금 스마트폰은 자동이거든요. 자동이라서 줄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기본 아마 2개는 보일 거예요. 2개. 어두운 줄이 있고 밝은 줄이 있어. 이게 밝은 줄이 바로 이 형광등이 켜져 있을 때 찍힌 거고 어두운 곳은 꺼져 있을 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이 플리커 현상. 자, 플리커 현상이 어떤 건지 이해하셨죠? 자, 이게 영상 찍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집에서 거실에서 찍다가 현관문 딱 나오죠? 그 현관문 불 딱 켜지면 줄이 딱 생길 거예요. 왜? 밝기 차이 때문에. 거실에서 찍어도 형광등이 너무 밝으면 줄이 생기고요. 야외에서 찍으면 괜찮아. 형광등이 없으니까. 근데 실내에서. 근데 LED 등도 깜빡입니다. 몇 번?
몇 초더라? 형광등보다는 더 빨리 깜빡여서 괜찮은데 형광등은 기본적으로 60번 깜빡이니까 이게 영상이 잡혀. 그래서 영상 촬영하실 때 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심해서 피해서 줄 안 생기게 촬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플리커 이게 뭐냐면 이 안티 플리커 필터가 뭐냐면 이 안티 플리커 필터 그러한 플리커 현상을 줄여주는 효과예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 사용하지 마세요. 영상만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마시고 촬영할 때 조심해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상식 잠깐 전달해 드리면 특히 아이들 그 공부하는 스탠드 책상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TV 구입하실 때 그 제품 사양에 플리커 프리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구입하세요. 플리커 프리. 플리커 프리는 깜빡임이 없는 게 아니고요. 3파장 램프 알죠? 3파장 램프 들어봤죠? 3파장 램프 같이 깜빡임의 간격을 굉장히 줄인 거야. 영상하면 전기도 알아야 돼요. 사진 하려면 전기도 알아야 돼. 제가 이거 잠깐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전기 증시. 자 우리나라 전기는 60Hz예요. 60Hz 이렇게 표시한 표시. 요렇게 60Hz 60Hz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와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쪽이 플러스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 위아래가 60번 반복된다고 해서 60Hz예요. 3파장은 이렇게 그래프 한 번 그려질 거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깜빡임 횟수를 극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스탠드에 사용하시는 LED 등 말고 형광등은 3파장 램프 이용하시는 게 눈의 피로가 적어요. 자 영상 찍을 때 조명을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조명 이용하실 때 LED 등을 이용하시면은 이러한 깜빡임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반 형광등을 이용하신다 그러면은 3파장 램프를 이용하십시오. 알겠죠? 그러면은 깜빡임을 줄이고 훨씬 더 색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리커 안티 플리커 필터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아시고 일상생활에 그렇게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컴퓨터 모니터 TV 중에 플리커 프리 제품 있어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봐도 눈 안 나빠져요. 눈이 좀 덜 건조해지고. 자, 됐죠? 아셨죠? 자, 이 오페시티는 제가 여기 투명도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는 불투명도예요. 불투명도. 자, 불투명도지만 발음하기도 어렵고요. 글자도 네 글자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명도라고 하니까 따지기 없기. 가끔 누가 따지더라고. 따지기 없기. 단순히 영어만 놓고 보면은 불투명도가 맞아요. 근데 현업에서는 그냥 투명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블렌드 모드는 이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그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23일차, 24일차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영상 합성할 때 주로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 이펙트 항목에서 기본 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어. 타임랩은 설명 생략할 거예요. 다음 쪽 넘어갑니다. 자, 효과 설정값 수정 방법 113쪽에 있는데요. 자, 효과 설정값 수정하는 방법, 효과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이따가 하기로 하고 교재는 딱 두 개만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값을 직접 클릭해서 입력을 하시고 직접 입력하고 빈 화면 클릭 또는 키보드 엔터 눌러서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 지금까지 계속 이용해왔죠. 이 값 입력하시고 제발 엔터키 눌러줘요. 멍하니 기다리겠으면 프리미어도 멍하니 기다려. 서로 기다려. 알겠죠? 엔터 눌러줘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값 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손가락 좌우에 조금만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떻게 하죠? 손가락 터치해서 움직이죠. 그 뜻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값을 눌러서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이 화면 터치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그 역할을 대신 한다라는 거. 이 값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는 거야. 그럼 값이 바뀝니다. 해봅시다. 자, 프림에 가서 자, 포지션의 가로값 있죠? 이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봐요. 가만히 살며시 올려보면 마우스 포인트 모양의 손가락 바뀌어. 이때 왼쪽 버튼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여.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도 좌우에 위아래 좌우. 스케일도 움직여보고 로테이션도 해보고 자,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어요. 클릭 드래그해서 제가 클릭 드래그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실시간으로 크기, 위치, 회전을 보면서 설정할 때 이 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값을 바꾸시면 되고요. 또 있어. 교재는 없지만 세 번째. 여기 값 초기화할게요. 제가 표시한 거 눌러요. 이게 값 초기화 버튼이에요. 초기화. 그러면 설정 값이 전부 다 초기화 될 거예요. 자, 모션 글자 클릭해 보실래요? 모션 글자 클릭. 모션 글자를 클릭해 봐요. 그러면 모션 글자 뒤에 색깔이 바뀌면서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션 글자를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이쪽에 프로그램 모니터의 영상을 화면을 클릭해서 움직여 보세요. 자, 움직이면 가로 세로 값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움직이면 자,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모서리 상하 좌우에 얘가 이름이 조절점이에요. 이 조절점을 이용하면은 크기도 조절할 수 있어요.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절점을 살짝 모서리의 조절점을 살짝 벗어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딱 바뀔 거야. 이때 클릭 드래그하면 회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쉬어. 자, 2교시 시작할까요? 자, 2교시에는 실제 모션 그래픽, 고정 모션 그래픽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기법을 해볼게요. 자, 비디오 트랙 올려놓은 영상은 지우세요. 선택해서 지우시고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우시고 일단 소스가 필요하니까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로 들어갈게요. 파일 뉴 타이틀 들어갑니다. 타이틀 이름은 타이틀 01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고 자, 도형 그리는데요. 요 라운디드 렉트 앵글 툴 이용해서 요 모양으로 도형을 그려보세요. 자, 도형 그리시고 선택도구로 바꾸어서 도형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화면 정가운데 정렬합니다. 반드시 정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돼요. 자, 정렬하신 분은 타이틀로 닫고 도형을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립니다. 동키 전체 보기.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리시고 동키 전체 보기. 자, 비디오 트랙에 올려놓은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클릭해서 선택.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항목 펼칩니다. 펼치기.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모션 펼치기.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가로 세로 위치 값을 바꿔볼 건데요. 자,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영상에서 좌표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왼쪽 위가 0이에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증가해서 1920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증가해서 1080입니다. 1080이에요. 이 좌표 꼭 기억하세요. 사진과 영상의 기본 좌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위가 0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을 만약에 나는 이쪽 왼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도형의 기본 값이 지금 얼마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969, 540 숫자의 정체. 화면을 이렇게 가운데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미안해요. 가운데 자, 대충 할게요. 가운데. 자, 여기 가운데예요. 자, 960은 1920의 절반. 여기가 960이고요. 540은 세로 1080의 절반. 여기가 540입니다.
자, 배꼽 정 가운데가 중심점이야. 자, 그래서 모션 글자 클릭해 보실래요? 모션 글자 클릭, 모션 글자 클릭 선택. 그러면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이렇게 동그란 배꼽 보이죠? 이 위치예요. 이게 자, 이 배꼽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배꼽을 움직이는데 만약에 왼쪽으로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960보다 적은 숫자를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960을 100이라고 해버리면 이쪽에 100 위치에 얘가 이동합니다. 이해했죠? 위로 올리고 싶어. 540보다 적은 숫자 100 하면은 100 여기에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위치를 고정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저 좌표 이해했죠? 그렇죠. 요게 앵커 포인트예요. 요게 앵커 포인트고 이 값을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게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이 값을 가로 값을 100 하면은 왼쪽, 세로 값을 100 하면은 위에, 가로 값을 960보다 크게 1000 하면은 자, 1500 하면 오른쪽, 세로 값을 540보다 큰 숫자 800 하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내고 싶은 위치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상 제목이나 채널 이름을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 이 값을 정해 놓으셔야 돼. 나는 항상 이 위치에 내가 영상의 제목이나 채널 이름을 배치할래. 그러면은 항상 값이 똑같이 배치하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뭐 KBS, SBS, MBC 그런 방송사 로고도 항상 똑같은 위치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고정값 이용해서 배치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크기. 자, 스케일은 크기예요. 자, 퍼센트 단위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2배로 하고 싶어. 그러면 200%. 200. 절반으로 하고 싶다. 50% 해봐요. 200, 200, 200. 200%, 절반은 50%. 이런 식으로 크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스케일은 퍼센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 단위. 자, 그런데 밑에 보면은 스케일 위드가 비활성화되어 있죠. 아래 유니폼 스케일 지금 체크되어 있는 것을 해제해 보세요. 유니폼 스케일 해제. 자,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해 보시면 스케일 하이트로 바뀌고 스케일 위드가 활성화됩니다. 즉 가로 세로 값을 따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하이트는 높이, 위드는 폭이죠. 그래서 높이 값을 50 해버리면 쫙 줄어들고요. 200 하면 쫙 늘어나고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값을 따로 입력할 수 있어. 자, 이 기능을 이용하면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 이렇게 펼쳐지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고요. 닫히는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다 존재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크기는 퍼센트, 유니폼 스케일을 해제하면 가로 세로 값을 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값 초기화 해주세요. 초기화. 그 다음에 로테이션은 각도예요. 각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얘가 만약에 나는 이렇게 딱 세우고 싶어. 그러면 90도. 시계 방향은 양수, 반시계 방향은 음수예요. 그래서 각도 값을 90도로 입력하면은 바로 세워지고 45도로 입력하면은 이렇게 살짝 삐뚤하게 마이너스 45 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각도. 자, 이렇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세 가지 항목을 알려드렸어요. 앵커 포인트는 나중에 할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션 제어 효과예요. 위치, 크기, 회전. 값 설정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포지션이 뭔지, 스케일이 뭔지, 로테이션이 어떤 건지 아시면 되고요. 값 설정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포지션은 위치, 스케일은 크기, 로테이션은 회전. 각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자, 값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자, 우리 그 캠핑 영상 체험할 때 그때 로고 배치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면 요거 그냥 보시면 돼요. 캠핑 이미지를 불러갈게요. 영상 올리고 이미지 올리고. 자, 이 이미지의 위치를 이쪽에 왼쪽 위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포지션과 스케일 두 개를 설정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스케일 40 그리고 모션 글자 클릭해서 직접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다시 모션 글자 클릭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과 함께 이미지가 나올 수 있게 해봤었어요. 미리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하는 게 고정 모션 그래픽. 내가 특정 위치에 뭔가 보여주고 싶을 때 이게 꽤 많이 이용됩니다. 화면 분할 PIP 기법에도 이용되고요. 영상 합성 기법에도 이용되는 게 고정 모션 그래픽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 값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끝. 고정 모션 그래픽 끝. 이해했죠? 끝. 이상 뭐 길게 설명할 게 없어. 이게 전부니까. 자, 됐고요. 자, 159쪽 점프합니다. 교재 159쪽. 자, 이제 교재 159쪽부터 애니메이션 기법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을 이용한 애니메이션 가장 기본적인 기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고정 모션 그래픽을 설명하고 있어요. 160쪽에 고정 모션 그래픽을 설명하고 있고, 자, 제가 설명한 거 있죠? 좌표 위치 값 확인하는 거 설명드렸고, 자, 161쪽 보겠습니다. 161쪽. 자, 이제 움직임이 없는 도형에 우리가 생명력을 불어 넣어 봅시다. 일단은 저 따라서 해봐요. 저 따라서 합시다. 자, 책은 잠깐 덮어놓고 저 따라서 해주세요. 자, 영상을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놓으시고, 영상을 비디오 1번, 도형을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요. 이렇게 함께 보이게 하겠습니다. 함께. 도형만 해도 돼요. 근데 일단 교재에 밑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비디오 1번 트랙의 영상, 2번 트랙의 도형. 자, 이게 제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은 도형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얘를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게 움직이는 대상이에요. 1번 트랙은 그냥 밑그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선택해 놓으시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모션 항목 펼칩니다. 이펙트 컨트롤 모션 항목 펼쳐요. 펼치기. 자, 지금은 저를 따라서 따라 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자, 준비됐죠? 자, 타임라인, 여기 이펙트 컨트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비화면 구성 보시면 비화면 위쪽에 시간이 있고요. 시간. 그 시간 아래 시간에 보면은 재생 헤드가 보이죠? 자, 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재생 헤드와 아래쪽 타임라인의 이 재생 헤드의 위치는 같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타임라인의 재생 헤드를 이동해 보셔도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재생 헤드가 움직이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재생 헤드를 이동해도 함께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현재 제어하는 대상 이름이 보이죠? 타이틀 01 현재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타임라인도 기본적인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 재생 헤드 제어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의 재생 헤드를 한번 클릭해주고 키보드 홈 누르면 앞으로 키보드 엔더 누르면 맨 끝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 왼쪽 방향키 눌러서 한 프레임씩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재생 헤드는 이쪽 시작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시작 위치에 갖다 놓을게요. 됐나요? 저를 따라서 잘 눌러주세요. 자, 포지션 효과 이름 앞에 침이 두 개 삐죽삐죽 나와 있는 동그란 버튼 보이죠? 누르세요. 한 번만 눌러요. 얘가 애니메이션 활성화하는 버튼이에요.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뭔가 나왔을 거야. 이게 뭔지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이 재생 헤드를 대충 1초 지점으로 끌고 가세요. 정확하게 1초 아니고 그냥 대충 이렇게 끌고 가세요. 자, 대충 1초 지점에 끌고 가놓으시고 제가 표시한 거 누르세요. 다이아몬드 기호 누르세요. 명칭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눌러요.
자, 요거 누르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같은 모양의 기호가 나올 거야. 나왔죠? 요거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재생 헤드가 그대로 있죠? 제가 표시한 거 누르세요. 얘 누르세요. 얘는 이동 버튼이에요. 누르세요. 이동 버튼 클릭. 다른 거 누르면 안 돼요. 이동 버튼 얘 누르면 재생 헤드가 앞으로 이동할 거예요. 이동 버튼 클릭. 그리고 세로 값을 클릭해서 1080이 한 1200 할까? 1200? 세로 값을 1200. 세로 값을 1200. 화면상에 도형이 없으면 정상입니다. 재생해서 봐요. 재생 플레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밑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요.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시작 위치의 세로 값을 1200이라고 설정을 해 뒀고요. 시작 위치 세로 값을 1200이라고 설정해 놓고 1초 지나서 나오는 이 위치에는 세로 값이 54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사이의 값이 1200에서 540으로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볼게요. 자, 재생 헤드를 다시 시작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봐요. 그리고 세로 값을 잘 확인하면서 오른쪽 방향키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재생 헤드가 이동하면서 세로 값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시작 시간에 그리고 끝 시간에 서로 다른 값, 어떤 값? 서로 다른 값을 입력하시면 이 사이의 값은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바뀌어지면서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모션 그래픽 가장 기초예요. 아직까지 세부적인 건 설명 안 드렸고 기본 원리만 설명드렸습니다. 자, 교재 114쪽 잠깐 볼게요. 다시 앞으로 점프. 자, 114쪽에 보시면 키프레임이라는 명칭이 있죠. 전문 용어니까 잘 기억해 놓으세요. 키프레임은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 프레임에 뭔가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특정 시간이죠. 특정 시간의 프레임에 표시를 남기기 위한 게 키프레임이에요. 자, 이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의 시작 시간 표시, 애니메이션의 끝나는 시간에 표시해서 서로 다른 값을 이 키프레임을 설정한 곳에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효과 앞에 있는 요 동그란 요 버튼, 이 버튼이 토글 애니메이션, 즉 애니메이션 전환 버튼이고 애칭으로 스톱워치라고 부릅니다. 스톱워치. 외워놓으세요. 스톱워치. 보통 토글 애니메이션이라는 말보다 스톱워치라고 더 많이 부를 거예요. 스톱워치. 자, 이 스톱워치를 누르면 해당 효과의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성화해 주면서 이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드시 이 스톱워치를 눌러야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고 키프레임을 사용해야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수 있어요. 기억해 놓으세요. 각 효과에 따라서 다 있기 때문에 개별로 전부 다 애니메이션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 위치, 크기, 회전, 그 외에 추가, 선택하는 효과별로 개별로 전부 다 효과를 넣어서 중첩 적용해서 복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좀 빠질 거예요. 자, 115쪽에 넘어가시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재생 헤드를 시작 위치에 갖다 놓고 포지션 앞에 있는 요 스톱워치를 눌렀죠. 이 스톱워치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고요.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여기 첫 번째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반 가려져서 그렇지 키프레임이에요. 그리고 키프레임하고 재생 헤드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버튼이 나옵니다.
요 제어 버튼은 2번 이 제어 버튼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새로운 키프레임을 만들거나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add remove keyframe이라고 불러요. add remove keyframe. 지금 프리미어 위에 해당 버튼 위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보시면 명칭이 나올 거야. 이렇게 add remove keyframe. 요거는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키프레임을 만들어줘요. 재생 헤드를 다른 곳에 없는 곳에 대충 끌고 가셔서 없는 곳에 키프레임 없는 곳에 끌고 가셔서 이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해봐요. 그러면 없는 상태에서는 만들어지고 있으면 지워집니다. add, remove 이렇게 만들었다 지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한 4개, 5개 정도 만들어 봐요. 아무렇게나 불규칙하게 4개, 5개 아무렇게나 아무 시간에 따라 만드시면 돼요. 잘하셨고요. 그렇게 키프레임 만들고 지우고 하시면 되고, 자 이동 버튼. 자, 이 이동 버튼은 어떤 거냐면 이동 버튼 이 2개가 이동 버튼이에요. 뭐를 이동해? 재생 헤드를 이동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 재생 헤드를 키프레임 위로 이동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재생 헤드가 키프레임 쪽으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키프레임 위치, 이 위치의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재생 헤드가 반드시 이 키프레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의 이 키프레임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생 헤드를 정확하게 그 키프레임 위에 올려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게 포인트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주의사항, 재생 헤드를 직접 끌고 이동하지 마세요. 해당 키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끌고 가지 마시고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이동하세요. 꽤 중요합니다. 제 말 안 듣고 나중에 끌고 가서 하다가 움직임이 이상해질 거예요. 됐죠?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근데 끌고 갈래, 난 싫어, 난 끌고 갈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말 좀 드리면, 자 끌고 가면서 이 키프레임 위에 재생 헤드가 정확하게 올라가면 요 버튼 색깔이 바뀌어요. 키프레임이 없는 곳은 색깔이 연하고요. 키프레임이 있는 곳은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는 있으니까 나는 꼭 끌고 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꼭 계시더라고. 자, 이렇게 만든 키프레임은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클릭해서 해당 키프레임을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즉 애니메이션 시간대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고, 뒤에 기능 다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책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싶을 때 재생 헤드를 삭제하고 싶은 키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이 Add Remove 키프레임을 눌러도 되지만, 자 키프레임을 클릭해 보시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키프레임을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색깔이 바뀐 거는 그 키프레임이 선택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요. 키프레임 선택, 삭제하고 싶은 키프레임 선택,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또는 키프레임을 삭제하고 싶은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뉴에서 클리어 하셔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난 다 지우고 싶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두 가지가 있어. 모든 키프레임을 전부 다 지우고 싶어. 각 효과에다 설정 다 해놓은 거 다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이 시간 눈금자 아래에 있는 소스 이름 보이죠?
이 소스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클리어 올 키프레임. 그러면 모든 키프레임이 다 지워지고요. 아니 나는 이게 이 한 줄만 지우고 싶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얘들을 다 선택해서 삭제해도 되지만 그러지 마시고 애니메이션을 꺼버려요. 자, 이 스톱워치를 다시 누르면 스톱워치를 다시 눌러보시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스톱워치를 다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워닝 위험해 키프레임 있다고 지울래? 그러면 오케이 지울 거야. 그러면 싹 다 지워집니다. 이 스톱워치를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톱워치를 다시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 오케이 누르면 애니메이션이 꺼지니까 키프레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개씩 다 지워버려도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 만들고 삭제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는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 자, 교재 잠깐 볼게요. 프린트물 잠깐 볼게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갈까요? 자, 지금까지는 이 방법 딱 기초 여기까지 설명됐죠. 여기까지 딱 설명드렸어요. 여기 스케일과 얼터치는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돼서 일단 설명 패스. 이따가 실제 애니메이션 하면서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할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전수해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이 기본 기능 가지고 기법을 전수해 드릴 건데 오늘 하고 내일 아마 1, 2교시까지는 포지션 애니메이션, 위치를 바꾸는 애니메이션만 할 거고요. 내일 가서 크기와 회전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크게 많이 알려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응용이라서. 자,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포지션 애니메이션, 즉 위치를 제어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설명할 게 꽤 많습니다. 자, 프린트물 2번 항목 보시면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해 볼 건데 자, 기획 방법이에요. 기획 방법. 어떠한 움직임을 만들 건지 움직임을 기획을 해야 되겠죠. 도형이 왼쪽으로 가게 할 거냐, 위로 가게 할 거냐, 아니면 화면 밖에서 올라오게 할 거냐, 어떠한 특정 움직임을 기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설정. 만약에 화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간, 올라오는 시간, 올라와서 멈춰 있는 시간, 멈춰 있다가 다시 사라지는 시간, 이러한 시간 계획을 두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값 설정이에요. 자, 요 세 단계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실무과정 그랬잖아. 어떤 움직임을 만들 건지 효과 구성하시고 시간 계획하시고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제목에 활용할 수 있는 타이틀 애니메이션 예시로 제가 적어 놨는데 자, 여기서 위로 올라오기 요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위로 올라오는 효과예요. 그리고 기획 단계 넘어갑니다. 여기 같은 거예요. 자, 올라오는 효과인데 어떻게 올라올 거냐? 시작 부분에는 도형이 올라왔다가 멈춰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러한 움직임이에요. 자, 위로 스르륵 나타나며, 즉 페이드 인으로 나타나는 것. 스르륵 화면상에 없다가 나타나는 페이드 인 기법을 사용할 거고요. 위로 올라오는 제목, 잠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아래로 스르륵 페이드 아웃으로 사라지는 제목이에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기획을 했고요. 시간, 자, 이 올라오는 시간을 1초로 계획을 했고 머무르는 시간을 2초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시간을 1초로 계획을 했고요.
시간 계획을 이렇게 했고, 자, 값 설정. 제목이 완전히 화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살짝 안쪽에서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가 세로 값이 700이고 올라왔을 때가 540, 다시 내려가면서 700이에요. 단 화면 안쪽에 제목이 보이기 때문에 내려가 있을 때는 안 보이게 페이드 인아웃 처리를 할 거예요. 오페시티 값을 이용해서 불투명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볼 거예요. 언제? 쉬었다가 쉽시다. 쉬어. 머리 식혀요. 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 자, 3교시에는 이제 실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영상에 실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제목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이제 편집해 놓은 거 사용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천천히 해보기로 하고 딱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 먼저 요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 모션 그래픽 애니메이션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 키프레임은 이제 영상이 진행될 때 특정 시간대의 시작 시간, 끝 시간, 특정 시간이에요. 시간에다가 나는 여기서부터 요 시간대에 어떤 도형이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 시작 시간의 표시, 끝 시간의 표시, 그 표시하기 위한 게 키프레임이에요.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구현할 때 시작 시간, 끝 시간에 표식을 남기는 게 키프레임이고, 이 키프레임을 설정하면은 키프레임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아시죠? 내비게이션의 시작 위치, 출발 지점, 도착 지점을 찍으면 경로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키프레임의 그 원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시작 위치가 애니메이션의 시작 시간이고요. 내비게이션의 도착 지점이 키프레임의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개가 한 세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 두 개가 한 세트.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자, 만약에 오늘 수업 마치고 대구에 간다고 했을 때 중간에 경주에 들러서 누가 한 명 태워서 함께 대구에 가야 될 수 있어. 그러면은 경유지가 들어가죠. 키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시작 위치와 끝 위치가 있으면 중간에 경유할 수 있는 경유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시작 위치와 끝 시간에 두 개가 한 세트는 고정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한 세트. 그래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실제 영상에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이 위로 올라왔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내려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제가 기획하는 건 다 해놨어요, 그죠? 어떤 움직임이고 시간은 어떻게 하고 값은 어떻게 하는지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대로 해볼게요. 자, 프리미어 해서 요거는 실제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목을.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은 도형 지워버리시고, 새로 타이틀 들어가시고 타이틀 이름을 제목이라고 적어주세요. 파일 뉴 타이틀 이름을 제목이라고 적어줄게요. 제목. 오케이 적으시고, 제목 적고 오케이. 자, 멋지게 제목을 적으시는데 박스가 있는 제목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먼저 글자를 적을게요. 글자를 멋지게 적어봐요.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글자는 화면 정중앙에 정렬하시고 박스도 그려서 박스도 정중앙에 정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는 글자 뒤로 보내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보내버리고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으세요. 제목은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거 적으시면 됩니다. 안 뺏겨도 돼요. 제목은 굵고 크게, 그래야 움직임이 탁 눈에 띄니까. 다 만드신 분은 타이틀을 닫고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준비가 됐으니까 달려봅시다. 자, 프린트물 요거, 시간 요거 보면서 따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 하지 말고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생각하면서
따라오기. 자, 해봅시다. 자, 비디오 2번 트랙에 올려놓은 제목 클릭 선택,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패널 엽니다. 모션 한번 펼칩니다. 이펙트 컨트롤 모션 펼쳐요. 이펙트 컨트롤 모션 펼치고. 자, 준비됐나요? 애니메이션 활성화 할 거예요. 재생 헤드는 시작 위치 0초에 갖다 놓으시면 되고요. 0초에. 자, 포지션 애니메이션 활성화할게요. 포지션 스톱워치 클릭. 한 번만 눌러요. 포지션 스톱워치 클릭. 포지션 스톱워치 클릭. 그러면 짠. 자,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첫 번째 키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어 버튼이 나와 있죠. 자, 시간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이쪽에 아래쪽 타임라인의 시간 클릭, 아래쪽 타임라인의 시간 클릭, 정확하게 1초 이동할게요. 100. 엔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재생 헤드를 이동했고요. 자, 여기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펙트 컨트롤 패널 타임라인에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키프레임 추가 버튼 클릭. 한 번만 눌러요. 또 누르면 지워져. 키프레임 추가 버튼 클릭. 됐나요? 그 다음에 시간 몇 초죠? 자, 정지 시간이 2초예요. 그러면 재생 헤드를 2초 전진시켜야 되겠죠? 자, 아래쪽 타임라인은 시간 클릭, 시간 클릭, 그리고 재생 헤드를 2초 전진하기 위해서 시간을 입력하실 때 플러스 입력하시고 플러스 기호 입력하시고 202초. 그러면 재생 헤드가 2초, 현재 시간에서 2초 더한 값으로 이동합니다. 그냥 300 해도 되는 산수 잘하시면 300 해도 돼요. 저는 산수 잘 못해가지고 기능을 알려드리는 기능을. 후진하고 싶다. 마이너스 200.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초 지점에 갖다 놓으시고 여기도 키프레임 하나 추가합니다. 추가. 마찬가지로 재생 헤드를 4초 지점으로 이동해서 또 키프레임 추가하세요. 재생 헤드 아래쪽 시간 클릭 플러스 100. 플러스 100. 4초 지점에 또 키프레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면 된 거예요. 4개. 0초, 1초, 3초, 4초. 자, 됐죠? 이렇게 4개의 키프레임을 만들었어요. 4개. 자, 요 구조 잘 기억해 놓으세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구조인데요. 총 3개의 움직임이 있어. 3개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A 구간, B 구간, C 구간. A 구간은 올라오는 위치고요. B 구간은 멈춰 있는 구간이고 C 구간은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이 3개의 움직임이 합쳐진 게 이런 형태입니다. 총 4개의 키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값을 설정해 볼게요. 자, 이동 버튼 누를 거예요. 이동 버튼.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맨 앞쪽 키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끌고 가기 없기. 누가 끌고 가는지 볼 거예요. 손가락 꼭 찌를 거야. 이렇게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서 세로 값을 클릭해서 700 엔터. 700 세로 값 700. 세로 값 700. 자, 700 입력하신 분은 다시 이동 버튼 눌러서 4번째 키프레임으로 재생 헤드 이동. 4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 재생 헤드 절대 끌고 가기 없기. 반드시 이동 버튼 눌러요. 자, 여기의 세로 값도 700. 이럴 거면 미리 해놓고 오지. 그러는 분 꼭 계실 거야.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처음부터 재생해서 봐요. 어떤 움직임인지. 플레이. 올라가죠. 멈춰 있다가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멈춰 있다가 내려가죠.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요. 됐나요? 움직이나요? 오케이. 움직였죠? 오케이.
자, 밑에 내려갔을 때 사라지게 해봅시다. 만약에 이 제목이 완전히 화면 아래에서 밖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필요 없는데 화면 안쪽에서 들어올 때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다시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재생 헤드는 시작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재생 헤드를 처음에 시작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오페시티 항목을 펼쳐줘요. 오페시티 펼치기. 자, 오페시티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활성화시킬 필요 없고 키프레임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자, 시작 위치, 포지션 시작 위치에 재생헤드 갖다 놓으시고 오페시티 쪽에 키프레임 추가 버튼 클릭 눌러봐요. 키프레임 추가 클릭. 그러면 오페시티 쪽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포지션 쪽에 이동 버튼 눌러서 포지션 쪽으로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포지션 쪽으로 이동 버튼 눌러서 재생 헤드를 포지션 두 번째 키프레임 이동. 그리고 오페시티 쪽에 키프레임 추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과 같은 위치에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야. 총 이렇게 오페시티도 똑같이 4개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값을 제로, 첫 번째 제로, 마지막 네 번째 제로. 이거 실무 기법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위치에 키프레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자, 위에 포지션을 이미 키프레임 만들어 놨으니까 재생 헤드가 이동할 곳이 있어요. 하지만 오페시티는 없으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시간 계속 또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으니까 위쪽에 만들어 놓은 여기서 재생 헤드 이동하면서 아래쪽에 똑같이 키프레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으로 재생 헤드 이동하시고 오페시티를 제로. 오페시티 제로. 네 번째 키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오페시티 제로. 제로. 다 하신 분은 처음부터 플레이. 하하하하하. 어때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에요. 4개의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나타났다가 정지해 있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구조. 이 구조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즉 제목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제목이죠. 제목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영상 중에 뭔가 설명이 필요한 텍스트, 글자 박스 나오게 할 때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이 오페시티는 불투명도를 설정하는 기능인데요. 여기도 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설정해서 처음에는 없다가 100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100 유지하다가 다시 0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 포지션과 오페시티 둘 다 함께 조합해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저를 따라서 눌러주세요. 자, 포지션의 두 번째 키프레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봐요. 메뉴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즈 인. 두 번째 키프레임을 오른쪽 버튼 클릭.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이즈 인 선택. 뭔지는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이즈 인 선택. 자, 이거 이즈 인 선택하시면은 키프레임 모양이 모래시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정상이고요. 세 번째 키프레임 오른쪽 버튼 클릭. 템포럴 인터폴레이션 얘는 is out이에요. 세 번째 키프레임은 is out 선택. 세 번째 키프레임은 is out 선택. 살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시면 움직임의 차이점을 느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보세요.
고개가 갸웃하죠. 뭐지? 무슨 차이가 있지? 자,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움직임을 캐치하실 거고요.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멈출 때 잘 보세요. 이거 대부분 다 처음에 못 봐요. 이 움직임을. 자, 설명 잠깐 드리면 여기 포지션 앞에 있는 펼치기 버튼이 있죠. 펼치기 버튼 눌러보실래요? 포지션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봐요. 그러면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어. 자, 이게 감속, 가속을 설정한 거예요. 두 번째 키프레임은 올라오면서 멈출 때 서서히 멈추게 하고요. 서서히 멈추게. 세 번째 키프레임은 나갈 때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점점 느려지고 점점 빨라지고. 잘 보세요. 천천히. 올라올 때 마지막에 멈출 때 서서히 멈출 거야. 올라오다가 서서히, 내려갈 때 가다가 빨라지고. 이게 그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들어가서 잘 구분이 안 되면 오페시티를 꺼버려도 돼요. 꺼버리고 값을 100 해놓고 다 보이게 해놓고 보이는 상태에서 보면 좀 더 플레이. 오페시티를 꺼버리면 좀 더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자, 이 기법은 위에 is in 감속, is out 가속, 감속 가속 구간 설정한 거고 교재 185쪽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구현하실 때 실제 이게 일반적인 이러한 실제 존재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성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자동차가 움직일 때 처음에 천천히 출발하죠. 그리고 천천히 출발하다가 가속 붙어서 주행하다가 마지막에 멈출 때 어떻게 멈춰요? 천천히 멈추잖아. 감속, 가속. 그래서 그 구간을 설정한 거예요. 거의 뭐 그냥 기본 설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포지션하고 스케일 얘는 거의 뭐 기본. 일단 애니메이션에는 거의 기본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s in, is out. 자, 오늘 설명은 이걸로 끝낼게요. 나머지 내용은 내일 하기로 하고 지금 앞에 배웠던 거 키프레임 만들고 지우고 이동하는 거 삭제하는 거 연습해 보시고 키프레임 값 바꿔서 움직임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시간도 바꿔보시고요. 키프레임 간격이 결국 시간이죠, 그죠? 올라오는 시간이 1초가 아니라 2초면 더 천천히 올라오고요. 0.5초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속도 조절은 키프레임 간격, 즉 시간이에요. 시간 짧으면 빨리, 느리면 느리게.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키프레임 딱 두 개의 키프레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 먼저 해보시고 되면은 또 움직여 보시고 되면 또 움직여 보시고 그런 식으로 중첩시켜 가세요. 그게 쉬워요. 수업 끝났네요.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이제 포지션 애니메이션 좀 더 알려드릴게요. 내일 실제 응용하는 거, 응용 기법을 알려드리면서 조금 적응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션, 스케일 애니메이션 알려드리고 사진, 영상 앨범을 만들 수 있는 딱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지 않나요?